19장 분별을 끊고 지식을 버리면 백성에게 100배나 이롭다. 자선을 끊고 도의를 버리면 백성이 저절로 효성과 자애를 되찾는다. 잔재주를 끊고 이익을 버리면 도적이 없어진다. 이 세 가지는 겉을 꾸미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부족하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속해야 할 곳이 있으니 바탕에 순진함을 드러내고 타고난 본성을 지키며 자기 본위에 자기와 강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 그것이다. 네. 19장은 만약 제목을 뽑는다면 견소포박으로 잡은 것일 거예요. 그 소박함을 맞이하고 내 안으로 받아들이고 견은 보이견자 맨 뒤에 있죠. 뒤에서 두 번째 줄 견소포박. 여기 아마 요 책의 요 19장의 핵심일 거예요. 소박함을 보이견자 본다. 그리고 뒤에 통나무로 깨닫는다. 그리고 바탕을 보고 통나무로 깨닫는다. 견소포박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견은 보통 우리가 접견한다. 접견하는 건 맞아들이는 거죠. 내가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소박을 받아들이고 소박함을 깨닫는다. 소박함을 간직하는 것. 이것이 이제 노자 19장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소박하라. 모든 것을 우리가 자신이 소박해지면 모든 게 해결된다라는 게 이제 19장의 핵심일 것 같아요. 이제 노자는 해석이 참 잘 돼야 되는데 항상 두리뭉술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와 닿는데 명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해석은 여러분들이 기록을 할 수 있으면 옆에다 표를 조금씩 달아주신 게 좋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절성치지 그랬습니다. 절성기지. 그러면 절은 끊어낸다는 것은 성스러움을, 성연을 끊어내고 성을 끊어내고 성을 잘라내고 지혜를 버린다. 노자의 지론이죠. 성을 숭상하지 말라는 거나 여기서 똑같은 3장 얘기가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절성기지면 성스러움을 끊어내라. 추구하지 마라. 끊어내라. 그리고 기는 버려라. 뭐를? 지혜를 버려라. 우리 안에 성스러움, 우리 안에 훌륭함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지 말고 끊어내고 지혜를 버려라. 민리 100배다. 그리하면 백성들의 이익이 100배로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노자가 정치학서라고 했죠. 우리가 보통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성스러움과 지혜, 현인과 지혜로운 일을 굉장히 숭상하죠. 그런데 지금 그런 걸 정치에 쓰지 마라,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한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좀 뒤떨어졌다고 우리가 이게 안 맞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노자는 보통 표면적인 사회 현상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항상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회가 이렇게 시끄러워지고 한 거는 우리가 성현이다 해서 훌륭한 사람들이다 해서 그 사람들을 모방하고 따르고 그 사람들한테 배우려고 하고 그거 자꾸 추구한 데서 어지러움이 생긴다고 노자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근원적인 측면에서 보면 맞아요. 그런 거 없이 정말 소박하게 우리 삶이 사는데 왜 성이 필요하며 왜 지혜가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 삶 단순하거든요.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하니까 성스러움, 현명한 것, 그 다음에 지혜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지, 우리 삶을 정말 소박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소박하게 살아가고 단순히 살게 되면 지혜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현명함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모방,
그 다음에 닮으려고 하고 경쟁하고 이러면서 사회가 시끄러워진다. 그래서 사회 근원적인 문제를 노자는 치유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성스러움을 끊어내고 지혜를 버린다. 그러면 백성들에게 백배가 된다. 이 말은 쉽게 생각하면 성스러움과 지혜, 성이나 지혜, 현명함이나 지혜라는 거는 훌륭한, 뛰어난 재능을 뛰어난 재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뛰어난 재주를 갖고 뛰어난 재주를 부리면 백성들이 이익될 게 하나도 없다는 소리예요. 정치인들이 소박해야지 재주가 뛰어나면 그만큼 백성들이 골탕을 먹습니다. 그 이치가 있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 줄 철인 치의 기의 그냥 중국어로 읽게 되네요. 철인 기의 인 어짐을 끊어내고 의로움을 버리면 민복 효자 백성들이 저절로 효성스럽게 되고 부모는 자식에게 자애스럽게 된다. 자, 절인 절의 인과 의는 뭐죠? 훌륭한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데 행실이 훌륭한 거죠. 근데 이 행실이 훌륭한 한 행실을 우리가 계속 추구한다는 거는 결국 뭐냐면 행실 자체를 우리가 모방한다는 건 이게 좋은 거라고 해서 추구한다는 건 현재 이 상황들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만큼 어지럽다는 반증이거든요. 그죠? 어지럽기 때문에 인과 의를 찾는 거야. 인의를 찾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안정되고 도가 행해지는 사회라면 인의를 굳이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 의를 버릴 때 우리가 그런 걸 더 이상 추구하지 않을 때 이 사회는 이미 인하고 의로운 사회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절이 행실을 얘기한 거고요. 세 번째 절교 7이 도적무유 그랬습니다. 이 절교는 기교를 끊어내고 예리함을 버리면 이익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건 예리함, 날카로움. 그러니까 우리가 기교와 예리한 우리가 보통 판단하고 세상 할 때 예리하게 살라고 그러죠. 그리고 굉장히 이걸 많이 부리게 되죠. 기교와 예리함, 영리함을 우리가 영리할 때 영리함을 버리면 도적이 생겨나지 않는다. 뭐야? 자꾸 잔재주를 부리고 영리한 짓을 하면 할수록 그 상대도 잔재주를 부리고 영리한 짓을 해요. 그게 쉽게 얘기해서 도적이 생기는 비결인 거죠. 우리가 소박함을 버릴 때 오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절교 비리해야 도적이 생겨나지 않는다. 여기까지인데 요게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참 이거 그렇게 하라고 하면 욕먹기 딱 좋아요. 사실은 이 세상의 사회의 근원을 우리가 치유해 나가는 게 이 노자의 학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아니 어떻게 현대 사회에서 기교가 없고 영리한 짓을 안 하고 짓할란 말이냐 보통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통치술에는 국가를 다스리는 지도자들한테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우리 마음 다스림에 이게 적용이 되는 기술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현능함이나 지혜를 추구할수록 내 안에 못남은 아파요. 그죠? 내 안에 못남, 내 안에 주눅든 것들, 내 안에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아파한다고. 그러면 늘 연옥만 우대를 하고 실제 나는 주눅든 것도 나요, 잘난 것도 난데 잘난 나, 그리고 영리한 나, 명쾌한 나, 그죠? 지혜로운 나 이쪽은 존중해주면서 내 안에 부족하고 어리석고 그죠? 버벅거리고 예리하지 못하고 이런 나는 확 억눌러서 튀어나오지 못하게 누르고 그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거든. 그건 내 안에 백성들이 한쪽은 막 잘한다 이게 좋은 거야 하고 그쪽 편을 들어주고 한쪽 내 안에 백성인 한쪽 편은 전혀 우리가 안 두고 나오지마 하고 막 쥐어받고 있거든. 우리가 오히려 괴롭히는 거죠. 그건 내 안에 백성들의 이익됨이 없는 거죠. 실제 내 안에 백성들은 그런 것들, 성스러움이나 지혜나 이런 것들을 생각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껴안아줄 때 내 안의 백성 모두가 편안하고 모두가 다 괜찮은 거죠. 그럴 때 눌림이 없고 우리가 억압받지 않는 내가 되는 거죠. 내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이런 건 좋습니다. 우리가 할 때. 그 다음에 절인 기의. 그럼 내 안에서도 그죠. 사랑 참 좋은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의로움도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돼. 또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야 돼. 굉장히 훌륭한 측면이 있죠. 근데 내 안에 보면 어떤 것들이 있죠. 의롭지 못한 나도 있잖아요. 또 그 야박한 나도 있어. 사랑이 아니라 야박하고 냉정한 놈도 나거든. 이놈은 절대 남이 알더라 꽁꽁 숨겨놓고 못 튀어나오게 만들잖아. 자기가 자기를 짓눌러서 그 백성을 편하게 못 해주거든. 그러니 이놈이 불만이야. 항상 안에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내리 누르니까 누르면 누를수록 이놈도 반대로 튀어나오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잠재의식들인 거고 그게 이제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그게 되게 눌린 것들이 우리가 보통 사회심리학적으로 얘기할 때 트라우마라는 거거든. 많이 눌려버리면 이 눌린 게 트라우마가 되거든. 이 트라우마가 한번 터지면 질병으로 심하면 정신질환까지 앓잖아요. 그죠? 여기 터져나오면. 그러면 이놈들이 효성스럽고 자유로운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눌리지 않으면 고분고분해요. 우리 감정도. 항상. 근데 눌러놓으면 언젠가는 폭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못남, 이것도 버릴 수 없는 난데, 못나다고 못난 건 절대 남한테 나타나서는 안 돼. 그리고 내가 또 선한 놈인가 고 보면 불선도 많잖아요. 악한 측면도 많잖아요. 그것도 나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있는 그대로의 나를 있는 그대로 내보이고 살지를 못하는 거죠. 항상 아닌 것 같은 거 이놈은 눌러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빛나 보이고 의롭고 사랑스럽고 성스럽고 지혜롭고 먹음직스럽고 보기 좋은 것들 이것들을 항상 막 우대를 해주면서 내 안에 다른 것들은 사정없이 눌러놓는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외부에 나타난 내 모습 여러분들이 자기 모습을 잘 관찰해 보면 알아. 정말 나는 있는 그대로 나를 세상에 내보이고 사는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있게 하라. 나 자신 있는 그대로 존재해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존재를 하지 않고 늘 꾸며서 존재를 한다. 이거 꾸며낸다는 건 뭐죠? 끊임없이 그걸 꾸며야 돼. 그리고 안 보이게 이미 남한테 안 내보이고 작정한 건 끝까지 감추려고 우리가 애를 쓴단 말이야. 나쁜 건 끝까지 감추고 남이 알더라 별 교활한 짓을 다 해. 그러면서 이거 내가 나를 둘러보면 항상 그렇게 살아오고 있더라고. 이게 밖으로 못 나가게. 그리고 선하고 좋고 잘나고 똑똑하고 굉장히 뭐랄까 하여튼 의롭고 이런 모습들은 실제 별로 그런 건 요만큼도 안 되는데도 남 앞에서 나는 마치 의로운 것처럼 자꾸 과장을 하면서 허위의식 속에서 내가 살면서 있는 그대로 나로 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짐승들을 보면 다람쥐나 토끼나 산에 있는 이런 것들은 정말 있는 그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다 내보이고 살거든. 하나도 인간처럼 가식적으로 안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놈들은 뭐냐, 우리는 겁이 나고 두려워도 겁이 안 난 척, 왜? 용감한 건 좋은 거니까. 겁난 건 못난 거니까. 그 겁이 나고 주눅이 들어도 우리는 뭐죠? 안 그런 척 항상 용기가 있는 척. 겁이 나는데도 그래. 근데 다람쥐는 어떠죠? 겁나면 막 도망가요. 막 꽁무니가 안 보이게 도망가. 근데 그게 하나도 우리 못나게 안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나보다 센 사람 앞에서 겁먹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고 전혀 못난 게 아니거든. 겁먹을 줄 알아서 겁먹는데 뭐가 당당하게 겁먹어야지. 근데 겁 안 먹은 게 당당하다고 생각해갖고 비열하게 행동을 하는 거죠. 안 먹은 척하고. 이게 진짜 비열한 거 아닙니까? 진짜 당당한 뭐야. 겁먹었을 때 겁먹고 두려울 때 두려워하고 꽁무니 빠지게 도망가는 그 당당함이 우리한테 어느덧 사라져버린 거죠. 그럼 다람쥐나 참새만도 못한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잘 나를 있는 그대로. 동물들은 그런 가식이 없거든. 노자가 한 것도. 그래서 그런 동물들은 트라우마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야생동물은 트라우마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A4 용지 한 장 크기 규격의 케이지 안에다가 닭이 못 움직이게 해서 살을 지우게 하고 알만 낳도록 밤에도 전기불 켜놓고 낮에 이렇게 하고 하루에 알을 2번씩 낳게 닭을 혹사를 해요. 그죠? 이런 닭들. 그 닭들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억눌림. 그죠? 눌림이 많아. 움직여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못 살게 우리가 만들어. 돼지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먹는 이 고기들은 닭고기나 돼지고기들은 사실상 어떤 상태에 있냐. 우리가 먹는 건 스트레스를 먹는 거예요. 그 고기, 닭고기나 돼지고기에는 완벽하게 막 스트레스 눌리고 찌들리고 화나고 억눌린 그 짐승들의 감정이 오로리 배이는 고기를 현대사회에 우리가 먹고, 그래서 고기를 먹어도 살이 안 쪄. 고기를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쳐져. 옛날 우리 저 어머니 계신 옛날 어른들도 옛날 고기 얼마나 건강했습니까? 지방이 해롭다고 옛날 돼지고기 기름 하나 안 버렸어요. 그거 기름 모아놨다가 전 부칠 때도 쓰고 뭐 다 먹었어 우리. 근데 지금 현대사회에 이런 육식의 지방을 먹으면 바로 독약이 되버리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 동물들도 자연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살아가고 눌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들은 굉장히 건강하다는 겁니다. 근데 아니 닭이란 게 날아다니고 뛰어다니는 짐승을 이 A4 용지 한 장 크기 속에다 딱 가둬서 움직이지 않아야 살찌니까. 그리고 돼지를 한 번도 걷지를 못하게 철망 속에 동그란 철망을 만들어 그 속에 돼지를 딱 가둬갖고 걸어다니지를 못하게 딱 가둬놓고 먹이만 주고 먹고 자고 해서 그러니까 돼지 한 마리 옛날에는 한 1년 키워야 동네 잔치할 때 잡아먹을 정도 크기가 아닌데 요즘은 돼지 새끼 돼지 나갖고 완전히 팔아먹을 때까지 42일이면 되거든요. 큰 돼지 돼지가. 아니 새끼 돼지가 42일 만에 이만큼 커져갖고 그걸 잡아서 우리한테 팔고 있다니까. 닭은 18일에서 28일 사이에 다 달걀에서 부화되면 18일에서 28일 사이에 그 삼계탕용으로 좀 하림이라는 데 나온 닭들이 다 28일 안에 완성되어버린 닭들이 돼 있어요. 그럼 호르몬제 성장제. 그러면서 움직이면 빨리 안 크니까 못 움직여 딱 묶어놓고 키운다는 거예요. 그런 때 이 동물들이 산에 있는 다람쥐나 이런 것처럼 그 눌림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억압되어 있는 거죠. 요게 우리 마음 다스리면서도 똑같은 짓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인간이 참 잔인해요. 내가 나를 다스리라는데도 너무 눌러버린 거죠. 지어받고 누르고 튀어나오지 못하게 막고 그러면서 자연스러운 나를 세상에 살아갈 수 없는, 그리고 자연스럽게는 못 살아가. 남의 눈치만 보면서 사는 거죠. 내가 나로서 사는 게 아니고. 그죠? 근데 산에 그 다람쥐 토끼들은 자기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눈치 안 보거든. 참 자유롭게 살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노자가 절교기 이런 얘기를 한 거죠. 하듯이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제주, 그죠? 기교. 내가 나를 다스리는데도 굉장히 기교가 있습니다. 우리 기법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마음을 넓게 하자. 그러면 마음을 넓히기 위한 기법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그 기교가 통해 마음은 넓어지는 게 아니거든. 근데 기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예리하게 나 자신에 대해서 예리하게 분석을 자꾸 해요. 분석하면 할수록 내 심리는 더 쪼개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현대사회가 전문가는 과거 사회에 비해서 수십 배, 수천 배로 들어가요. 그죠? 전문가가. 그런데 문제는 더 많아지고, 또 심리학자는 수천 명이 더는 수만 배로 옛날에 비해서 늘어나는데 정신질환은 더 많아지고. 왜 이렇게 사회가 정말 이 진단을 잘하는 전문가들이, 세심하고 그런 전문가들이 그것만 평생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많은데 사회 문제는 더 많이 생기겠는 거예요. 왜 옛날에 비해? 옛날에는 문제가 없었어. 법원에도 안 가. 그냥 동네에서 뭔 일이 있으면 동네에서 제일 나이 든 어른이 이놈아 네가 사과하고 이놈아 너는 이렇게 해라. 너 저 집에 그 달걀 한 꼬라미 갖다 주고 이러면 끝내. 지금은 법원에 다퉈야 돼 다. 그러니까 갈수록 문제가 우리가 커지는 것들.
이렇게 왜 사회를,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더 많은 분석가와 전문가들이 생기는데 그럴수록 문제는 더 많아지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교나 예리함, 탁탁탁 끊어내는 걸로 분석적으로는 사회현상이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마음 다스림에서도 기교다 또는 인과 의가 중요하고 불선과 불의는 나쁜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 분류하고 편드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만큼 내 안에 눌린 것들이 많아진다. 우리 마음 다스림 글로 여러 번 읽으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줄 차, 삼자 이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성스러운, 그러니까 아까 그 현능한 재주, 재능, 그 다음에 훌륭한 행실, 인과 의, 그리고 기교와 예리함, 소리. 요 세 가지는 이위 문 부족 그랬습니다. 이위 문은 여기서 문은 문화입니다. 문화요 예절이에요. 이 세 가지는 사회 문화로 삼기에는 족하지 않다. 충분한 것이 아니다. 근데 그 성스러움과 지혜라든가 인과 의라든가 기교나 예리함, 꼼꼼한 예리함 이런 것들이 이런 세 가지가 사회 문화로 받아들이기에는 절대 부족한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요 해석이 잘못되면 그 문장이 잘 안 통할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나 사회 문화라는 건 우리가 보통 그 예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절을 지킨다. 이 예라는 말이 문화라는 뜻입니다. 사회 문화라는 말이 바로 예라는 뜻하고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조선시대의 그 관직명을 보면 예부라는 게 있죠. 이부, 예부, 뭐, 그렇죠. 예부라는 그 부서가 있었죠. 옛날에. 예. 요 예가 지금으로 하면 문화부입니다. 사회 문화로 관장하는 게 예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예부 하면은 뭐 예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예부가 바로 사회 문화인데 사회 문화는 우리 자체의 사회 문화가 그 문화로서 빛을 발할 때는 우리 문화와 다른 타국, 다른 나라와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 문화라는 게 독특한 문화가 그 창생이 되는 거잖아요. 타자가 없으면 다른 국가가 없으면 우리 문화라는 건 따로 내세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요게 예부가 지금 외교부로 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문화부와 외교부로 겸한 게 예부였거든. 이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그 참 이런 제도가 좋았던 제도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 사회 문화와 서양의 문화, 그 다음에 일본 문화와 우리 문화, 중국 문화와 우리 문화 이런 문화 차이와 외교가 같이 병진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우리 문화는 그냥 문화대로 똑 떨어져 버려요. 그 외교는 외교로 따로 놀아. 그러니까 그 문화적 융화성이 사라지게 돼서 계속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문화적 공통점과 문화적 차이점들이 서로 외교 안에서는 절충이 돼야 참 좋거든요. 이게 제가 그 초기에 80년대 중국 그 외교팀으로 나가서 외교관 생활을 할 때요. 그때는 중국이나 우리나 굉장히 문화에 열중을 했어요. 외교관들이 다 문화 공부를 했습니다. 세계 문화사 엄청 공부하거든요. 뭐 중국 문화에 대해서 엄청 파고들어요. 뭐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중국은 외교 예부 자체가 문화와 아주 밀접하게 그 사람들은 내류 속에 박혀 있어서 양국 문화를 굉장히 많이 따졌어요. 그 문화 차를 갖고 얘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이후에 아마 이명박 정부 김영삼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그 후부터 그 외교 채널에서 문화가 사라져가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더니 별도로 노는 거야. 우리 그 한류다 해갖고 외교와는 별도로 요게 진행이 돼. 근데 그때는 그 문화, 우리 한류 같은 것도 외교 차원에서 굉장히 다뤘어요. 민간 차원에서도 하지만 정부, 우리 그 국가 차원에서도
문화 교류를 외교의 한 측면은 굉장히 중시했어요. 정치적인 사건이나 사안만 중시한 게 아니었거든. 그래서 요게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예부라는 게 문화부라. 그래서 아까 여기 나온 문이라는 건 바로 그걸 사회 문화와 사회 질서, 사회 법도 요거를 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그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재능, 뛰어난 재간이나 또 행실, 그 다음에 그 기교 이런 것, 이런 세 가지 이런 것들은 그 하나의 사회 문화의 척도로 삼기에는 절대 충분치 않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고 영유소소 요게 참 이제 여기서 좀 헤매는데요. 영유소 그러므로 속하는 데가 있게 해야 된다. 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영유소속이라는 거는 이 명령할 영자, 영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하나가 명령한다. 명령이란 뜻이 있고, 두 번째가 시킨다. 사역동사에 해당됩니다. 무엇으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라는 사역동사로서 영이 있고, 세 번째가 가정법이 있어요. 가령. 근데 이 가령, 이런 그 가정법으로서 영을 우리에서 이제 노자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놓쳐버려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므로 만약 그 말입니다. 만일 영이 그 영이 이제 이 가령으로 쓰인 거는 법례가 있어요. 영례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해석할 때 나중에 혹시 언쟁이 사기나 그 당신이 틀리게 했어라고 하면 그런 증거를 대시면 괜찮아요. 한나라 때 홍문연이 있었어요. 한나라하고 초나라 전쟁 때, 항우하고 류방 전쟁 때 항우가 장안성 밖에서 아방궁 들어가기 전이죠. 함곡관 거기서 홍문연을 열어서 유방을 죽이려고 연회를 열어서 초청하는 홍문연에 갔는데 유방이 거기서 장자방의 도움으로 살아나죠. 도망가갖고 유방이 한 얘기가 있어. 이게 행, 오유, 자방. 다행히 나한테 자방이 있었다. 그래 놓고, 바로 타인. 갑자기 타자 생각이 안 나. 영타인. 만약 다른 사람이었다면 불감심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만약 다른 사람한테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 요 기질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영이, 여기서는 만일, 여기서 그러므로 만일, 유소속은 따라야 할 게 있다면 이란 뜻입니다. 꼭 따라야, 요 삼자는 문화로서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인민들이 따라야 할 기준이 있다면, 따라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속인데, 우리가 이 속을 소속된다라는 뜻인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따른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속은 어디에 속한다. 어디에 속한다라는 뜻인데, 요거 외에 따르다. 누굴 따른다. 우리가 좋아한다, 따른다. 이런 속의 뜻이 있어요. 요게 사자성어에 보면 속모
성모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모는 털모자죠. 털에 속하고 안에 붙어있다라는 건데, 이거 떠날 리, 분리할 리자인데, 우리가 그렇죠. 옛날에는 분리한다, 떨어진다, 여기 떠날 리자잖아요. 근데 붙는다라는 뜻이 같이 있어요. 요게 리에는. 지난번에 내가 고대 언어는 그랬죠. 그 독이라는 말 속에는 치유한다라는 말도 들어있고, 그다음 난세, 어지러울 난자 속에는 어지러울 난자가 바로 다스릴 치의 뜻이 같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난신 그러면은 어지러운 신하가, 나라를 어지러운 신하가 아니고 치세에 능한 신하를 난신이라고 그래요. 오히려 그렇듯이 리도 똑같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모를 따르고 리에 붙어 있는다라는 건데, 이 모는 털모, 털이 나 있는 건 남성입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이게 양이에요. 이거 주역 이론이거든. 전부 양에 해당되고, 요 리는 안이야, 집안. 그래서 요건 음에 해당돼요. 그래서 만약 중국에서 수마오리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버지를 따르고 어머니를 가까이 하는 효성스러운 사람,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예절과 생동과 학문을 배우는 훌륭한 아이란 뜻이 수마오리리 그래요. 근데 성모, 아버지를 따르고 어머니를 가까이 한다. 이 속자가 따른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따라야 할 기준이 있어야 한다면, 이렇게 되면 이제 뜻이 명확하게 통할 거예요. 노자 기자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다 사회 문화의 기준으로는 부족한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사람들이 따라야 할 기준이 있어야 한다면 견소포박, 그죠? 그 소박을 나눠놓은 겁니다. 견은 소를 소박함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접견하고 그 말이니까 받아들이고, 순박함을 껴안는다. 소박함과 순박함을 받아들이고, 소사과욕, 사사로움을 적게 하고 욕심을 줄이는 것이 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야 할 기준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한 건데, 경소포박의 결과가 소사과욕이면서 우리가 소박하면 사심도 적어져요. 저절로. 이거는 이렇게 호문관계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한 기절만 있어도 충분한 거죠. 그 소박하라. 그 소박하면 우리는 사사로운 욕망도 적어지고, 모든 것이 그 과욕을 안 부리게 되거든. 우리가 소박하게 살아가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 중에 소질을 개발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아이들의 소질을 개발해서 극대화시켜준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게 우리는 그 소질을 개발한다라는 의미도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지금 세상에서. 소질이라는 게 이거거든. 바탕소 바탕질이야. 인간의 근본 바탕. 우리가 태어날 때 본 바탕은 굉장히 소박해요. 배고프면 울고 배부르면 웃고 잠자고, 이런 단순하고 소박한 우리의 바탕. 이걸 개발한다는 게 소질을 배양하는 거고, 소질을 개발한다는 뜻은 우리가 원초적으로 갖고 나온 그 소박한 우리의 그 질감을 그대로 나타나도록 배양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데, 지금 기교를 배양하는 걸 소질로 생각을 하더라고. 근데 우리 어려서 그 서당 교육 받을 때도 그랬거든요. 소질이라는 거는 가장 근원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어요. 네 소질을 잘 밝혀라. 훈장님이 항상 제한테 네 소질을 잘 밝히고 네 소질로 되돌아가는 거. 네가 일생을 두고 일생을 학문을 하면서 네 수신을 하는 결과는, 그 수신의 최종 결과는 너의 원래 소질로 돌아가는 길이다.
네가 학문한 목적은 너의 원래 소질을 찾는 길이다. 그렇게 배웠거든. 그래서 우리 때까지만 해도 소질이라는 건 내 본래 모습으로 인간의 본연의 근원적인 순박함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수신이고, 그것이 수신 후에 집안을 다스리는 도리. 그 집에서도 항상 어른들이 검소하게 살아라, 소박하게 살아라. 이게 그 수신제가.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도 아마 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 보릿고개 시절까지면 다 그걸 겪어요. 저축하고 전략하고 소박하게 사는 거. 이게 다였거든. 그 수신, 제가, 치부까지야. 그 다음에 평천, 국가를 다스리는 도리도 마찬가지죠. 막 방만하게 재정이 넘치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압축하고 소박에다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되고, 작은 그 씀씀이를 줄여야 되고, 정부라는 게. 이게 전부 소질이야. 이 소질들이 개발이 안 되니까 방만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소질을 개발한다 할 때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런 점을 깨우쳐 주세요. 사람들한테 자녀들 소질을 배운다. 진정한 소질이란 게 그 소질의 원 의미는 이런 거다. 정말 중요한 게 그건데, 재능을 키운 거. 그거 아까 절교잖아요. 절교, 기기. 재능과 예리함, 영리함, 이런 것들이 소질로 지금 착각을 하는데, 그건 노자가 얘기한 버려라는 거, 버려라는 대목이에요.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서 세상이 시끄러워졌어요. 소박함이. 그래서 소박이라는 건, 박은 통나무, 그죠? 통나무 박자. 가공되지 않고 막 잘라놓은 통나무. 여기에 반대로 우리가 소박하다 할 때 그게 뭐냐? 바탕이 가공되지 않은 원래 그 통나무야. 요걸 이제 목기를 만들고, 뭐 식기를 만들고, 또 칼 도마를 만들고, 바탕이, 그 다음에 소가 사라져 버리죠. 그죠? 그러면 이제 기가 되는 거예요. 기물이 되는 거예요. 소가 사라진다, 기물이. 이건 기물이 되기 이전에 상태가 소박이거든요. 그 바탕, 통나무의 근본 바탕. 그래서 여기서 소박을 깨어나라는 거는 우리가 태어날 때 갖고 나온 그 소박하고 순박한 근본 정신, 그죠? 그걸 잊지 말아라. 그걸 깨안고 살아라. 만약 대안으로 제시할 게 있다면 그거다. 지금 노자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소박해지면 결과는 어떻게 나냐? 사사로움이 적어지고, 내 사욕을 채우는 사사로움이 적어지고, 결과적으로 그 후에 욕망도 줄어들게 돼서 편안하게 더 이상 인간이 모든 걸 깨트리는 세상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구가 인간들의 것이라고 그냥 오만해갖고 다 짓밟아버려. 근데 우리 것만 아니잖아요. 저 토끼들 것이기도 하고, 그 벼도, 벼, 산에 있는 나무, 이 모든 것들의 지구인데, 지구는 우리 것 그러거든. 그게 뭐냐, 소박함을 잃어버린 탓이에요. 그 결과가 지구가 우리한테 재앙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자 항상 근본으로 돌아가.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면, 그죠? 1920년대, 30년대, 2차 대전 벌어질 30년대 당시 우리 지구상의 인구가 20억이었어요. 20억. 그러다가 2차 대전이 끝나고 1950년대에 인구가 45억으로 늘어나요. 그죠? 그리고 70년대에 이르니까 60억을 돌파해버려요. 이제 고삐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75억을 돌파해가고 있거든. 근데 2050년이면 인구가 100억을 넘는다고 그래요. 완전히 인구 통제가 좀 풀려버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요새 애기도 안 낳고 있는데 왜 그래? 서양은 애도 안 낳는다는데 왜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동남아, 아프리카 그죠? 엄청나게 인구 증가세요. 아시아도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고요. 근데 애기 낳는 게 문제가, 인간의 수명이 한없이 늘어난 데다가 질병이 오면 옛날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서 저절로 균형이, 자연의 균형이 지금은 안 죽어. 병이 와서 사람이 안 죽어. 엄청난 인구가 폭증을 해요. 그럼 2050년에 100억을 넘는다고 하면 상상해보세요. 이제 우리가 지금 소비하듯이 지구가 무한정 모든 자원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 아니면 이렇게 소비하듯이 100억 인구가 소비해내기 시작한다고 하고, 이렇게 에너지를 쓰고 사회를 식량요? 큰 문제 생겨요. 근데다가 이제 탄소, 에너지 많이 쓸수록 탄소 배출량 커지고, 오존층 문제가 되고,
기온은 지금 이미 1도 이상이 올라갔는데 지금 예측대로 탄소 규제가 안 되면 2050년에서 2060년 되면 4도까지 올라간다. 지금 기온에. 그러면 북극의 모든 얼음이 다 녹는다 그런 거예요. 얼음이 북극 얼음 녹는 문제는 얼음 녹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 얼음이 녹으면서 발생되는 어마어마한 얼음 속에 갇힌 메탄가스가 피어오르면 메탄가스는 탄소보다요 지구 온난화하는 게 7배가 높아요. 7배를 더 강력한 그 지구 온난화 물질이거든. 그 북극 얼음이 녹으면 지구는 이제 완전히 열구덩이로 빠져버리는 거지, 지구 온난화가. 지금 우리가 재앙을 초래하는 거죠. 완전히. 그게 왜 이런 걸까요? 우리가 소박함을 잃은 탓이에요. 소박함.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비교, 재능, 지혜. 인간이 오만한 우리 오만의 상징들이거든요. 아까 왜 현대사회에 이 노자의 학설이 정말 중요하게 와 닿아야 돼. 함부로 얘기하면 그 고리타분한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 지구와 우리 인류의 생존 문제와 결부져서 보면 아까 절성 기지, 그죠? 그 다음에 절임 절이, 마지막으로 절교 길이. 이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결국 지구는 우리 손으로 우리가 망해서 아마 2000년대 정도, 그 앞으로 100년 후 2100년 정도 요때 되면 인구가 현재 인구의 딱 2배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딱 2배가 됐을 때는 이제 150억인 거죠. 앞으로 그 2100년 되면 지구 인구가 150억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재앙은 상상도 못하는 재앙이 와요. 지금 상상할 수 있는 소름 끼치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시해야 될 게 이 소박의 정신이에요. 소박한 거. 그래서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더 이상 이 산천 어긋나게 하지 말고 조금씩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덜 소비하고 겸허하게 전락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그게 그나마라도 조금씩 늘려갈 수 있는 형편인 거죠. 이거 이제 노자를 검토 우리가 하는 건데, 이게 내 마음 다스림에도 중요하고 이 사회와 국가 이걸 하는데도 중요하다. 전부 우리가 이런 재앙을 일으킨 거는 현대 사회에 우리는 안 맞다고 아까 제가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얘기 어디 가면 바보 소리가 딱 맞다고. 근데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이 거대한 문제를 놓고 봤을 때는 바로 여기서 얘기한 노자의 요 부분이 너무 뜨겁게 온다는 거죠. 우리한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너무 명백하다는 거죠. 예, 나 하나만 그렇게 한다고 되느냐, 이렇게 되냐 보니까 이제 결국 나도 못하고 너도 못하고 다 못하고 가다가 이제 인류는 그때 되면 우리 후손들은 엄청난 재앙 속에서 힘들게 살게 될 것 같아요. 요건 좀 음미하고 또 음미해 볼 기절들입니다. 해석은 그 정도로 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9장, 20장도 20장도 마찬가지 똑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애들한테. 자, 20장을 제가 읽으면서 해볼게요. 철학은 무다. 철학 무구. 그랬습니다. 학문을 끊으면 근심이 없다. 더 이상 근심이 생기지 않는다. 우리가 학문 많이 배우라 하는데 노자는 많이 배우라고 권한 게 아니라 많이 배우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학문을 많이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앞에서 그랬죠. 소박 하나를 담고 살면 학문이 없어도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고, 그죠? 생각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고, 재주를 부리지 않아도 맞아든다면, 딱딱 들어맞는다면 굳이 학문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지. 소박하다. 그래서 학문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환이 커진다. 그래서 철학을 하면, 학문을 끊어내면 무오다. 더 이상 근심이 없다. 그래놓고 유지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는 예하고 대답은, 중국 사람들은 그 누구누구하고 그러면 왜 그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는 네 그러는 거 똑같은 거 왜 그러거든요. 유입니다. 유를 중국말로 읽으면 왜 그러, 예 그 말입니다. 예하고 대답하는 것과 아하고 대답하는 것. 아는
요즘은 이제 그 애들 사람이 부모들이 자식을 부르면 왜 그렇게 대답하거나 아 그렇게 대답하거나 다 같이 대답을 해요. 근데 그 현대에 와서는 왜 그러면 공손한 대답이 됐고 아 그러면 그 싸가지 없는 대답이다. 이렇게 이제 현대에 와서 그런데 원래는 아가 공손한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하인을 부를 때 하인을 부르면 하인이 왜 그러고 대답하면 바로 그때는 하인이 혼났어요. 아, 그 주인이 하인을 부를 때 하인은 대답이 반드시 아 하고 대답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극을 보면 높은 그 주인이 그 몸종들이나 이걸 부를 때 뭐 누구누구야 하고 막 아 하고 대답하거든요. 그게 예 하고 하인이 종이 대답하는 최고의 공손한 대답이 아였고 가족 간의 대답은 왜 그럼 뭐 이 정도 대답이었는데 지금 현대사회는 여기 뒤바뀌었어요. 현대 중국에서는 아 그러면 이제 중국도 싸가지 없는 대답이 되어버렸어. 왜냐하면 노예제가 폐지됐잖아요. 공산당이 오면서. 그죠? 노예제가 폐지된 노예의 그 노예들이 쓰던 종들이 쓰던 아라는 대답을 쓰면 나쁜 거다. 이렇게 되면서 아는 나쁜 언어가 되어버린 거죠. 중국 자체가. 원래는 그 적당한 게 대답하는 웨이와 아주 극진히 대답하는 아가 상거 기약 그 차이가 얼마나 될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건가? 이제 그 자문을 해보는 거죠. 아 하는 대답과 응 하는 대답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선지여악 선한 일을 행한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은 상거하약 그거 또한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여기서 이제 선악으로 해놨는데 사실은 미지여오로 되는 게 좋아요. 요 글은 선보다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무슨 차이가 그다지 있겠는가? 그래요. 인지소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불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바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이게 좀 문장이 잘 안 통합니다. 이 문장의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요. 해석 자체가 안 통하게. 그게 뭐냐면 맨 처음에 이제 저랑 뭐 학문의 필요가 꼭 있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하고 대답하는 것이나 응하고 대답하는 것에 과연 뭔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있다면 환경에 의해서 어떤 환경상 응 할 수도 있고 이 환경에서 예 할 수도 있는 정도 차이 외에는 없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미지여오 그죠? 아름다운 것과 아름답지 못한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죠? 뭔 차이가 있느냐 또 선한 것과 선하지 못한 것에 과연 얼마만큼의 거리의 차이가 있느냐 이게 따져보면 역시 자그마한 주변 환경에 좌우되는 이 환경에서는 이렇게 되고 이 환경이 이렇게 되는 그런 정도 차이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선악의 개념도. 그래서 우리가 요 귀절과 관련해서 요 귀절을 해석할 수 있는 참 좋은 게 열자에 나와 있어요. 열자라는 그 노자, 장자, 열자로 이어지죠. 도교가. 열자를 읽어보면 열자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그 장사를 하는 그 굉장히 크게 그 상인인데 장사하는 상인 그 뭐 식당도 하고 뭐 그때 여관도 있고 막 이런 거에 그 당시에 이제 객점을 하는 그 거상인데 이분의 본처가 부인이 무지무지하게 못생겼어요. 아주 박색이야. 그리고 첩이 하나 있는데 이 첩이 절대 미녀야. 아까 이거 선악입니다. 미추야. 이래. 근데 열자가 한 번은 그 집을 갔는데 이 남편이 그 못난 자기 부인을 극진히 사랑을 하고 그 본처를 어마어마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쁜 첩은 별로 냉대를 해. 별로 신통치 않게 그냥 저리가 하고 그 대접을 잘 안 해줘요. 이쁜데 그래요. 근데 열자가 이상해서 물어요. 아니 당신은 저 참 저렇게 이쁜데 왜 그 아주 못생긴 본마누라를 그렇게 이뻐하냐 그렇게 좋아하냐 당신 눈이 좀 이상한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이제 열자가 물었어. 그러니까 이 장사꾼이 하는 말이 이 본처는
자기가 못생겼다는 걸 압니다. 자기가 못생긴 것을 잘 알아서 늘 겸손하고 겸허합니다. 늘 자세를 낮추니 얼마나 아름답고 곱습니까? 근데 이거는 지가 이쁘단 걸 알아갖고 늘 이쁜 것만 뽐내려고 하다 보니까 내 눈에 나쁜 겁니다. 그냥 난 이게 싫어요. 여기 미워요. 이쁜 게 아니라 겸손한 이 만화가 훨씬 내 눈에는 이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이겁니다. 우리가 이쁜 것과 미운 것, 미와 추의 관념이라는 게 항상 객관적으로 나타난 현상 자체가 미추관념으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우리 마음속에서. 그래서 그 차이가 과연 얼마나 되냐는 거야. 결국 환경 차이고 심리 차이 외에 어떤 차이도 없다는 겁니다. 선악이 우리의 심리와 우리의 환경과 처한 형편 차이로 선악으로 갈라지지 선악이 별로 어떤 차별도 없다라는 게 지금 이 대목을 여기에 노자가 해주고 있는 얘기죠. 그 열자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그런 대목이 있어. 그러므로 이제 인지소외 불가 갑자기 이게 이제 튀어나오거든. 그 얼마나 되냐. 그런데도 사람들이 꺼려하는 것을 나도 꺼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얘기는 뭐냐.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미워질까봐 겁을 내고 힘들어하는 것이나, 그죠? 내가 미워질까봐 힘들어하는 것이나, 또 이쁜 사람이 그 이쁨이 늙어서 사라질까봐 걱정하는 것이나, 사람한테는 똑같은 걱정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이 사람은 이걸 걱정하듯이 나는 다른 걸 걱정한다. 걱정은 똑같은 걱정이 있다라는 게 지금 이 대목이 강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 들었죠. 총욕은 약겜이다. 총애와 욕됨을 둘 다 같이 경기 부리듯 놀란 듯이 대하라. 왜? 총애를 받을 땐 좋지만 총애가 떨어지게 되면 근심이 되니 이것도 경기를 일으킬 만한 것이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총애를 받아도 경기고 안 받아도 경기를 일으킬 놀라운 일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놀래고 조심해야 될 일들이다. 경계해야 될 일들이다. 그 총욕 약경하고 같은 의미가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도 그렇잖아요. 명예를 잃을까 두려워하면서 출세하는 것. 명예를 잃을까 두려움에 떨면서 출세에 매달리는 것. 그 사람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도 걱정이고, 또 뭐냐. 그런 사람이가 감옥에 갈까봐 벌벌 떨면서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 이 걱정이란 측면에서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남이 걱정하듯이 걱정하는 것을 나도 걱정한다. 근데 내 걱정과 남의 걱정은 다르다. 이제 노자가 이걸 전제로 지금 온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남들이 다 두려워하는 걸 나도 두려워하기는 한다. 이제 여기까지는 해놨습니다. 한다. 그런데 황해, 기, 미양제 그랬습니다. 황해는 여기서 황당하구나 막막하구나 크구나 별스럽게 그 얘기를 하는데요. 이 황자는 빠진다라는 뜻입니다. 이 황폐할 황자, 거칠 황자거든. 거칠다. 황폐하다 할 때 거칠 황인데, 거친다라는 의미가 강하죠. 근데 이게 빠지다, 몰입하다. 이런 뜻이 많아요. 이것도 특히 이때 당시, 시경이 쓰여질 당시, 공자 노자 시대에는 요 의미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내작, 내작색황, 그 다음에
외작 금황. 시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안으로 색에 빠지고 색에 뻑 빠져갖고 패나지를 못하는 걸 얘기해요. 미색에 빠져. 안으로 색에 빠지고 밖으로 요거 뭐죠? 금수할 때 금자잖아. 사냥에 빠져. 이게 안에서는 색에 빠졌고 밖에서는 사냥 즉 짐승 잡는데 폭 빠져 있다. 빠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젖어 있다. 황자. 그래서 황해는 빠진다라는 거 뭐냐? 쾌락과 즐거움에 빠지는 것이 그 말이야. 황해 빠져 있구나.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있는 것이 기미한게 끝이 없구나. 끝없이 쾌락과 그것에 빠져 있구나. 이제 이 뜻입니다. 빠져 있다. 누가? 중인 희희. 무 사람들은 즐거워하면서 여향 태례 마치 큰 연회를 열어놓은 듯 히히거리고 여등춘대 봄날 높은 누대에 올라 즐길 듯 히히낙낙 탐닉을 하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히히낙낙한다. 앞에 이제 그 즐거움과 쾌락에 빠짐이 끝이 없구나. 기미양제. 여기서 앙자는 끝날 진짜하고 같습니다. 끝나지를 않는구나. 중인 무 사람들은 희희낙낙하는 것이 마치 큰 연회를 열어놓고 즐기는 것 듯하고 높은 봄날 누대에 올라 봄구경을 즐기는 것 같이 희희낙낙한다. 아 독박 나 홀로 하는데 독박 나 홀로 독박해. 해는 감탄합니다. 보통 이거는 우리 느낌표예요. 부호가 나 홀로 담백하여 기미죠.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아무런 조짐도 없이 앉아있다. 영아 지미해. 아주 어린 갓난 아기가 아직 웃음도 웃을 줄 모르듯 아무 기미가 없이 조짐 없이 있는 아이처럼 나 홀로 담백하게 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희낙낙할 때 나는 담백하게 앉아있다. 네, 이 얘기를 합니다. 뒷구로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탐닉하고 어떤 그 즐거움이나 이런 게 탐닉하고 하는 것하고 이제 자기 삶하고 비교해서 사람들은 그 즐거움이 가실까봐 걱정이고 노자는 말하면 지금의 고요함이 가실까봐 걱정이고 서로 이제 둘 다 걱정을 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걱정은 똑같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태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큰 제사. 여향태례. 태례는 어떤 게 태례냐면 큰 제사라고 하는데 이건 태례라고 하면 소, 양, 돼지를 다 같이 잡아서 소와 양과 돼지를 잡아갖고 잔치하는 걸 태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례는 소는 빼고 양과 돼지만 잡아서 하면 소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 태례와 소례로 나눴다가 당나라, 송나라 이후 오면서 태중소로 나누죠. 그래서 태례는 소와 양과 돼지를 같이 잡았어. 큰 잔치. 그 다음에 중매는 양과 돼지를 잡아서 잔치면 잔치. 그 다음에 마지막 소례는 후대에 와갖고 이제 소례는 돼지나 양 하나만 잡는 거. 이렇게 잔치를 구분한 게 그 중국 사람들의 태례, 중례, 소례입니다. 큰 잔치라는 것 같다. 근데 나 홀로 담백하게 담담하게 앉아있는 것이 마치 웃을 줄 모르는 어린아이가 아무 조짐 없이 있듯이 나도 아무런 느낌 없이 앉아있다. 근데 평담에 관한 거예요. 한쪽은 평담과 한쪽은 세속적인 즐거움이 대비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외해 양무소비. 이거를 외외 요 글자가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안 씁니다. 이 글자는. 이게 뇌인데 요게
힘들다, 쌓인다. 돌무더기가 쌓인 상태를 왜라고 그래요? 첩첩으로 쌓이는 거, 이걸 왜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일을 하다 지치는 것도 피로가 쌓여서 지치는 거기도 보니까 지칠 뇌도도 같이 씁니다. 근데 요 글자는 옛날에는 요건 돌이 쌓이는 것만 얘기하고 사람이 지치는 건 앞에 사람 인자를 붙여줬어요. 근데 요 글자가 후대에 오면서 요걸로 다 터먹는 요 글자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갖고 지금 못 써요, 글자. 요새는 안 써요. 그리고 노자 때까지. 근데 이게 아마 제가 그 보니까 청나라 강의 자전에도 사라져 있어요. 그 청나라 때 그 집대성한 강의 자전에도 요 레자는 사라졌더라고. 지금 안 써요. 예, 그냥 너도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 뭐냐면 힘들다는 뜻입니다. 자, 지치고 힘들다, 외롭다, 말하자면 고달프다 이 정도 뜻은 고달프고 고달프도다. 양무속이 마치 돌아갈 집이 없는 것 같다. 누가 이제 노자 자기를 마치 나는 돌아갈 집이 없는 것 같다. 어린아이처럼 묵묵히 앉아있는데 그 쓸쓸함이 마치 돌아갈 집도 나한테는 없는 것처럼 쓸쓸하고 혼자 앉아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제 그 노자의 삶이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양무속이라는 거는 모든 성인들은 삶은 돌아갈 집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쓸쓸했어. 그래서 그 귀소처가 없는 거죠. 천하가 다 자기의 귀소처, 자기의 집이어야 하는 사람들이거든. 내 집이 여기다라고 딱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집이 정해진 집이 아닌 거죠. 집이 있어도 내 집이 아닌 거죠. 그만큼 그 천하를 자기 집으로 삼는 사람들이 성리예요. 그래서 우리 부처도 일생을 그 거렁뱅이로 떠돌이로 이렇게 지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랬죠. 한 곳에 정착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방랑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사셨죠. 예수님도 인자는 누워도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단식을 하죠. 자기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머리도 여우도 다 집에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이렇게 한탄을 하는 게 이 노자하고 똑같은 그 심정들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보면 굉장히 쓸쓸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돌아갈 것도 없는 것 같고 남들이 희희거리고 즐거운데 나 혼자 담백하게 쓸쓸히 있는 것 같고 이런 게 이제 얼른 보면 우리 외형상 쓸쓸하고 이렇게 보이는데 한편으로 다른 측면에서 어디에도 매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거예요. 거처도 집에도 어디에도 쾌락에도 매이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의미한 거예요. 완전히 그 초연해진 삶을 오히려 반어법으로 지금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기절들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이 중인 개유여 무 사람들은 모두 넉넉한 듯한데 여유로운데 여유만만한데 무 사람들은 모두 여유로운데 이아독 약유 그랬습니다. 나만 홀로 마치 버려진 듯하다. 버려진 듯하다. 여기도 유기되다. 버리는 시체를 유기한다 할 때 유자죠. 유기한다. 버릴 유자를. 나 혼자 버려진 듯하다. 방치된 듯하다. 요것도 마찬가지죠. 다른데 묶이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버려진 것 같이 살아요. 버려진 삶을 살아요. 길에서 살거든. 성인들의 삶은 길에서 사는 삶이다. 그죠? 성인들의 삶은 길 위에서 사는 삶이 성인들의 삶이에요. 누구나. 언제나 그 떠돌이의 삶을 사는 거죠. 그건 뭐냐면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건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도 무엇 하나에 꽂혀서 거기에 정착되면 천하를 품을 수가 없어요. 천하를 품는 사람은 무엇 하나에 꽂히지 않고 무엇 하나에 집착해서 딱 거기 머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가 가르친 것도 금강경이 가르치는 것도 부처님 그러면 깨달음을 추구하는 보살 마살들은 또 선남자 선녀들은 선녀인들은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고 어떻게 마음을 안주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부처님 뭐라고 그랬냐?
안주할 수 없는 그곳에 안주하라. 마음을 머물 수 없는 곳에 머물라. 마음은 의지하되 딱 머물러 있으면 거처가 생겨. 근데 노자는 뭐라고 그랬죠? 무속이야. 내가 돌아갈 곳이 없어, 마음이. 그건 뭐죠? 이 마음이 돌아갔다고 할 수 있는 게, 욕망이 없는 마음은 돌아갈 곳이 없어. 그러니까 다 이 넓은 세상과 함께 돼버리는 마음,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마음이 한 곳에 머무르면 세상과 내 마음이 같이 못 가요. 요놈 내가 머무른 이 마음과 비교해서 이 책이 이익이 되냐 마냐, 저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되냐 마냐, 이 분필이 있어야 되겠냐 없어야 되겠냐, 모든 거는 내가 마음 머무르는 이곳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이제 버리고 취하는 행위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내가 마음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버릴 것도 취할 것도 없다. 그러니 우리가 온전한 삶은 버릴 것도 취할 것도 없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존재하게 하는 것이지 버리고 취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초인의 삶인 거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그걸 얘기한 겁니다. 나 홀로 말해진 듯하다.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자, 우인지신야제 그랬습니다. 나는 마치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이로다. 나는 나 자신은 우인지심,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과 같다. 마음과 같이 돈돈해 그랬습니다. 돈돈은 분별이 없다. 돈돈은 혼돈이란 말이죠. 혼돈의 줄인 게 돈입니다. 혼돈은 아무 분별을 하지 않는 거죠. 양쪽으로 분별해도 네 편, 내 편, 편이 없는 거죠. 그걸 얘기한 거예요. 내 마음은 바보 같은 사람의 마음인가? 아무런 분별도 하지 않는구나. 속인 소속, 세상 사람들은 너무너무 밝고 밝은데, 밝고 밝히게 살피는데 아도 약혼, 나 홀로 오직 혼미한 듯하고, 좀 흐리멍텅하고, 속인 찰찰, 속인데 세상 사람들은 다 정말 고주할 비주할 따지고 잘도 살피고 따지는데 아도 밋밋. 나는 홀로 아무것도 못 따진다. 나 홀로 멍멍한다. 멍청이 있구나. 담담하며 키 약해 마치 바다와 같고, 담담하기가 마치 바다와 같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류해, 요해로 읽으면 안 되고 류로 읽으셔야 돼요. 이 바람풍에 요게 류가 되면 하늘 높은 곳에 부는 바람이란 뜻이 되고요. 하늘 높은 바람, 높은 곳에 부는 바람이고, 료가 되면 바람 소리가 돼요. 근데 류가 왜 하늘 높은 바람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됐냐, 우리나라만 이렇게 되는데, 류는 중국에서 그 설문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류라는 바람은 서풍이야. 류는 서풍이야. 서쪽에서 부는 바람이다. 가을바람이라는 소리예요. 가을바람. 가을에는 하늘이 창공이 차가우면서 높아지잖아요. 그때 서쪽에서 부는 바람, 그걸 류라고 그래요. 가을바람. 그래서 우리가 동풍, 봄바람, 이름이 다 있어요. 중국 사람들. 근데 류라고 하면 서풍이다. 가을바람이다라고 알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류로 읽으셔야 돼요. 바람 소리가 아닙니다. 류로 읽으면 안 되죠. 그래서 류해 그 말은 가을 바람과 같다. 가을 바람 같이 나부낀다 그 말이거든. 류해 가을 바람 같이 양무소지. 그죠? 가을 바람처럼 가을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이, 그냥 바람에 나부끼는 것과 같이 양무소지, 머무를 곳이 없다. 그침이 없다. 항상 흔들린다. 제가 그랬죠? 그 전에
진짜 깨어있는 사람의 삶은 자기 잣대가 없다. 자기 안에 잣대가 없다. 쉽게 말하면 줏대가 없다. 우리가 그 잣대가 없다는 건 내 줏대가 없다는 거. 내가 주관적인 잣대가 없죠. 그걸 우리가 줏대 없다고 그래요. 줏대가 없으면 뭐죠? 흔들리는 거야. 이리 흔들리고 저 바람이 이리 흔들고 저리 바람에 나부께서 흔들려도 항상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서 있질 않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양무소지예요. 양무소지. 그럼 그 사람들의 중심은 뭐냐? 무엇을 기준으로 그럼 당신의 잣대가 뭐냐? 흔들림 잣대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리질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왜? 흔들림 자체가 그 사람의 중심이니까 중심이 안 흔들려. 아무리 흔들려도. 그래서 양무소지가 바로 그 불교의 그 도리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노자하고 불교는 너무나 닮습니다. 그게. 중인 개의 무엇 사람들은 모두 이는 쓸 영자입니다. 여기서 쓴다. 쓸모. 그래서 모두 쓸모가 있는 것 같은데, 모두 쓸모가 있는데, 독완사비 그랬습니다. 나 홀로 완고하여 마치 촌놈같이 쓸모가 없네. 이것도 비는 촌놈이라는 뜻입니다. 시골 사람처럼 투박하고 쓸모가 없네. 다른 사람 영리하고 똑똑하고 엄청 쓸모가 있는데 나 홀로 쓸모없는 촌놈이 되어 있다. 우리가 진정한 쓸모와 쓸모가 있음과 없음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한번 요 기절을 갖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렇거든요. 장자에 보면 쓸모에 대해서 나온 참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그 열자가 장자를 만났는데 박이 장자와 같이 가는데 박이 어마어마하게 큰 박이 하나 있어요. 너무 큰 거야, 박이. 여기는 집치마이나 해요, 박이. 그러니까, 열자가, 저 아무 쓸모가 없다고 그래. 박이 커서, 바가지로도 못 쓰고, 물도 못 떠먹고, 저 아무 짝에 쓸모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장자가 하는 말이, 참, 너는 어떻게 그렇게 쓸모를 못 찾냐? 저거를 파갖고 강에 띄워 호수에 띄워놓고 뱃놀이를 하면 배를 타고 뱃놀이를 해도 좋고 그잖아요. 저걸 뒤집어서 그 안에 굴을 파고 집으로 삼아도 좋고 큰 그릇은 크게 쓰는 거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쓸모 있음과 없음의 이야기야. 여기서도 이제 남들은 다 쓸모 있는 것 같더니 나는 쓸모가 없는 것 같다. 아까 이런 게 다 대비되는 기절들입니다. 그런 거하고. 그리고 쓸모와 쓸모 없음에 대한 게 또 다른 우화가 있죠. 우리가 이런 기절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셔야 할 게 책을 읽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장자가 제자들하고 여행을 해요. 여행을 하는데 하루는 어느 자기 아는 집에 갔어. 친구 집에 갔더니 그 친구가 반가운 사람 왔다. 장자가 이제 반가운 사람이 왔다고 하면서 하인 보고 야, 내 친구가 있으니까 거위를 잡아서 대접하자. 거위를 잡아라. 그러니까 잘 우는 거위를 잡을까요? 울 줄 모르는 거위를 잡을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장자 친구가 울지 모르는 놈을 잡아야지. 당연히 울지 모르는 놈 잡아라. 쓸모없는 놈 잡아라는 거야. 그래서 거위를 잡았어요. 그래갖고 그날 제가 맛있게 먹었어. 이튿날 이제 길을 또 가는데 사당이 있어. 신원을 사당 주변에 큰 나무 하는 그루가 배나무가 서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근데 이거 막 울퉁불퉁 나무가 어느 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나무 제목으로는. 그런 게 이제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 나무는 왜 저렇게 클까 하니까 저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으니까 누가 안 벼가니까 저렇게 크지. 이제 이렇게 얘기들이 오고 가니까 제자가 장자한테 물어. 선생님, 어저께 저녁에 거위는 쓸모가 없어서 죽었고 오늘 저 나무는 쓸모가 없으니 오래 살고 어느 것이 우리는 쓸모가 있어야 됩니까? 쓸모가 없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 이거 생각해볼 대목들이거든. 우리가 이제 요런 기절이 바로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다 쓸모가 있는 것 같은데 나 홀로 쓸모가 없이
촌놈 같고 멍청해지는 것 같다. 들쓸하다. 이런 대목에서 우리가 대기대용이란 측면에서 보면 쓸모 있음과 없음이 아까 예와 루의 차이야. 예와 하는 거나 이거나. 그 다음에 선과 불선의 차이. 악과 이 차이만큼 내가 똑같다는 거예요. 자, 독, 의, 나 홀로 이 다르다. 이 남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 귀, 식모를 귀하게 여기는 점이 나무하고 조금 다를 뿐이다. 여기서 식모라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식모가 아니고요. 여기는 원래 식모가 아니고 사모입니다. 이건 사로 읽으셔요. 사모. 먹일 사예요. 먹여줄 사. 그러니까 이렇게 떠놓으면 하나 식사야라고 읽어야 돼요. 음식을 먹여준다. 음식을 대접한다는 소리예요. 식사는. 우리가 식으로 두 번 써놓으면 우리가 식식이야 그렇게 읽고 식사야. 음식을 대접해드린다. 음식을 먹여준다. 그래서 여기는 사예요. 사모. 나는 음식을 주는 여자를, 음식을 주는 어머니, 음식을 주는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 그건 뭐냐? 헛된 명예나 허상보다 실질적인 걸 나는 중시한다. 아까 다람쥐나 같은 거예요. 다람쥐는 뭘 중요시하죠? 자기 먹고 지내는 것만 충분히 있으면 돼요. 그 다람쥐한테 아무리 이쁜 공을 줘도 놀래 도망가. 그잖아요. 그 관심 없어. 다람쥐는 지 배부른 거 밤한 톨 주면 제일 좋아. 식물. 소박한 사람은 주변 잔물에 정신이 안 팔려. 왜? 사람 자체가 소박하니까 굳이 저거 탐나는 물건이 굳이 많이 필요가 없거든. 물건이 많이 필요가 없어. 그럼 뭐죠? 먹는 것만 충분하면 돼. 먹기만 하면 돼. 그리고 옷도 어느 정도야. 아무리 고급 옷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내 몸만 가려주고 추위 더위를 막아주면 충분하다.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게 소박의 근원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풍족한 거예요. 옷도 풍족하고 음식도 풍족하고 그 다음에 친구도 저는 명예가 있고 저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이런 게 아니면 그냥 누구든지 그잖아요. 그 농부 옆에 있는 이웃 모든 사람이 이 사람 친구도 많아. 항상 풍요로운 거예요. 부자예요. 우리가 소박을 잃어버린 데서 언제나 궁핍 속에 우리가 동양바가지가 돼. 동양치가 동양으로 들어온 바가지는 맨날 비어 있어요. 채워도 비어. 이 집도 채워주고 저때는 항상 비어 있잖아. 그 동양바가지 돼버린 게 우리가 소박함을 어느덧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는 풍족한지를 마저도 모르고 산다는 거죠. 나한테 주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니. 공기, 물, 내 생명에 필요한 때 그냥 333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단 3분 안에 죽는다. 그 3분 안에 내 생명을 끊어버릴 수 있는 공기, 공짜로 하늘이 줬다. 감사할 줄 몰라요. 그리고 물이 없으면 3일 안에 죽어요, 사람. 그래서 33이죠. 근데 그 무수히 공짜로 주어졌어요. 우리 감사할 줄 몰라. 그 다음에 음식 안 먹으면, 물 외에 밥, 요거 안 먹으면 30일 안에 굶어 죽어, 인간. 그래서 333이 인간의 생명인데, 우리가 보면 이런 것들은 다 하늘이 주었다는 거예요. 농사는 내가 지니까 한 것. 제가 밤 농사를 한 해 지는데요. 근데 밤 농사를 지어갖고 첫 해에 5톤을 생산을 했어요. 11톤 생산했다는데 나는 5톤밖에 생산이 안 되더라고, 그 면적에. 생산을 했는데 뿌듯해요. 그래서 이제 누가 그 친지한테 밤을 선물을 잘도 보내면서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올해 내가 농사 지은 거에 맛이나 보시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다가 내가 농사를 지었나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쓰다가 내가 농사를 지은 게 아니고 해와 비와 바람의 농사를 지어줬더라고. 내가 지은 거는 그 중에 10분의 1도 안 돼. 자연이 다 지어줬더라고. 내가 한 건 뭐죠?
풀벼주는 정도 밤산에. 그리고 그냥 내가 공짜로 줍는 거요. 요런 이유에 내가 농사 지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밭도 보니까 그래. 밭갈이하고 뭐 다 내가 농사 짓다고 한다고 내가 내세웠는데 밭에는 내가 가는 정도고 씨 뿌린 정도지 나머지는 다 보니까 바람과 구름과 해와 아니 천지가 농사를 지어주더라고요. 내가 지은 건 일부분이야. 한편으로 다 부끄럽더라고. 아니 어떻게 나를 내세워서 내가 졌다고 내가 좀 편지를 쓰나 그래서 바로 그 자리를 편지를 고쳐서 다시 쓰자고 새로 썼어. 이 농사는 내가 여기 밤산을 구해서 하늘이 그리고 땅과 비와 바람과 구름이 지어준 과일이고 그것들이 생산된 과일이니까 감사하게 맛있게 먹도록 하시게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어. 그랬더니 이 사람 감동을 받았나 봐. 아니 자네가 농사 져놓고 그렇게 아름다운 문장을 써서 보내면 어떡한가 그래서 내가 준 거 아니냐고 진짜야. 나 진짜로 그날 깨달았거든. 그랬는데 이게 맞아요. 얼마나 우리는 공짜로 주어진 것들이 많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면 조금 삶이 아름다워질 거예요. 질문은 있으면 해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그리고 전에 시간 얘기했잖아요. 그 시간은 어차피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을 떠날 수 없는 삶을 살잖아. 개념은 시간이란 게 존재치 않는다는 건 알되, 그지? 그 시간이라는 그걸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개념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 우리는 얽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렇게 알고 사는 거니까. 시간은, 그러니까 시간이, 자네가 물은 질문도 그때 집에 가서 생각해 봤었는데, 시간은 왜 우리가 있다, 없다라고 할 수 없고, 없는 개념으로 보냐면, 똑같은 사람에게 흐르는 시간인데, 누구한테는 굉장히 그게 짧게 느껴지고, 어떤 경우는 굉장히 길게 느껴진다는 거. 그지? 같은 시간도 인간에게. 그 다음에, 꿈속에서 느끼는 시간, 이게 몸이 없을 때 느끼는 시간 개념과 이 몸을 지니고 있을 때 느낀 시간 개념이 또 다르다는 것. 그 다음에 우주 환경이 바뀌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게 1년이라는 걸로 시간 단위를 만들어냈는데 인간은. 그지? 근데 다른 행성에서는 예를 들어서 3년에 한 번 돈다면 지구의 3배가 시간 개념으로 그 행성에서는 잡힌다는 거. 시간은 절대적인 게 아니고 그처럼 늘어났다 줄여놨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시간은 사실상 굉장히 허이다. 허상이다라는 거. 그러나 그 허상을 알고 우리는 허상에 얽매이면서 사는 거죠. 그게 시간뿐만이 아니죠. 시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 허상 속 허상을만 실체로 인식하고 있는 게 뭐냐? 기업. 우리가 삼성이라는 회사가 존재하는가예요. 마치 진짜로 존재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삼성이라는 법인은 존재하는 회사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서류가 있을 뿐이에요. 종이가. 법인 인증한다는 그 서류 하나로 삼성이라는 회사가 꼭 있는 것처럼 우리한테 인식되고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한다고 우리는 인식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허상이거든. 우리의 믿음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여러 걸 국가라고 하자.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자 하는 걸 믿는 게 국가가 있는 것처럼 우리한테는 꼭 현실로 다가오는 게 국가예요. 또 기업도 여러한 조건을 갖춘 걸 법인이라 한다. 해서 삼성이다 이름 짓는다. 여려놓으니까 삼성이란 법인이 우리한테 실제로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실제 존재하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 그 속에서 우리는 근무하고 돈 받고 다 살잖아요. 허상 속에서. 그리고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한 것이 하나님이고 여러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 역할은 이런 거고 우리는 그것 한 거다. 여러 것이 종교다.
그 약속, 믿음, 우리는 그 신념으로서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기독교가 진짜로 존재하는 것 같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거든. 실제로는 기독교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아요. 인간의 믿음 체계, 사유의 한 사고, 믿음이 존재할 뿐이지 국가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 대한 이런 걸 국가라고 한다. 그걸 국가라고 믿고 있는 우리 믿음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하고 또 시간도 똑같아요. 돈도 그렇죠. 조개껍질 요걸 갖고 돈이라고 하자. 아무 쓸모없는 조개껍질 갖고 다 화폐 교환 고대에 했죠. 종이 지금 현대 우리 돈 마찬가지. 종이 그냥 찍찍 끌어갖고 인쇄해갖고 요걸로 다 사고 팔고 여기에 가치 있는 거다라고 약속하자. 믿음이 돈에 대한 믿음이 돈의 가치를 창출해버렸잖아요. 실제 돈이 가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상은 존재치 않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 시간도 그 개념에서 보시면 정확할 거예요. 가만히 생각들 해보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념 체계가 얼마나 허상들이 많은지, 이런 기업이라는 존재는 과연 진짜 실체로서의 기업이라는 게 존재하는가? 없어요. 사무실이 있고 뭐가 있고 그 회사에 만든 상품이 있다? 그러면 저 냉장고가 삼성이냐? 아니잖아요. 삼성은 없어요. 삼성은 냉장고는 있어도 삼성은 없어. 실체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 그 서류에 대한 믿음이 삼성이 실체로서 작용을 하는 거죠. 그 시간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좋습니다.